세상을 바꾼 아주 간단한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만물은 물이다.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도,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도, 심지어 우리 몸도 전부 다 물이라니 좀 황당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 단순해 보이는, 어찌 보면 좀 엉뚱한 주장에 무려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로 꼽힌다는 겁니다. 대체 왜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주장을 한 사람은 바로 기원전 600년경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입니다. 다들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탈레스 이전에는요, 사실 아무도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하고 받아들였죠. 그런데 탈레스가 처음으로 멈춰서서 물었던 겁니다. 잠깐만, 이 모든 건 도대체 뭘로 만들어진 거지? 하고요. 그리고 바로 그 질문 하나가 정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류의 사고방식을 신화에서 이성으로 통째로 바꿔버리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탈레스 이전의 세상은 미토스, 즉 신화의 시대였어요. 예를 들어 하늘에서 천둥이 쾅 치면 제우스 신이 화가 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이런 설명은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질문할 게 없거든요. 하지만 탈레스는 로고스, 즉 이성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자연현상을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어요. 바로 이 시도가 왜? 라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탈레스는 나일강이 왜 범람하는지를 신의 분노가 아니라 바람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물론 그 답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었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연현상의 원인을 자연 안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것. 바로 그 방법 자체가 혁명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생각이 어떻게 더 큰 개념으로 뻗어나갔을까요? 탈레스의 이 왜라는 질문은요, 세상을 보는 아주 강력한 틀, 바로 환원론의 시작이었습니다. 환원론?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전혀요. 그냥 레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레고 블록으로 집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잖아요. 겉모습은 다 제각각이지만 근본을 파고들면 결국 다 똑같은 레고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죠. 탈레스는 세상도 이 레고와 같을 거라고 생각한 최초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탈레스가 던진 이 질문 하나가 인류 지성사에 엄청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가 만물은 물인가? 라고 묻자 그의 제자나 후배 철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아니, 스승님, 공기는 아닐까요? 혹시 불은 아닐까요?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고 마침내 데모크리토스는 결국 원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이 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려 2600년이 지난 지금도 현대 물리학자들이 그럼 그 원자 속 쿼크는? 이라고 물으면서 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단 하나의 질문이 수천 년에 걸친 탐구의 불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물이라는 답 그 자체가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이 복잡해 보이는 세상 이면에 뭔가 단순하고 통일된 단 하나의 원리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 그 생각, 그 발상 자체가 정말 위대했던 거죠. 근데 왜 하필 물이었을까요?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탈레스는 정말 예리한 관찰자였거든요. 그는 물이 얼음이라는 고체도 됐다가 녹아서 액체가 됐다가 끓이면 수증기라는 기체로도 변하는 걸 봤어요. 정말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잖아요. 게다가 물은 하늘에서 비로 내리고 땅 위를 흐르고 거대한 바다를 채우고 어디에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물 없이는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의 결론은 물론 틀렸지만 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만큼은 명백히 관찰과 논리에 기반한 인류 최초의 과학적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위대한 철학자, 인간 탈레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성격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별을 보는 사람, 탈레스입니다. 어느 날 밤 그가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면서 걷고 있었어요. 하늘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만 발밑에 있던 우물에 퐁당 빠져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찌릿, 현실 감각도 없이 저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니까 저렇지 하고 비웃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번은 탈레스가 자신의 천문 지식을 이용해서 다음에 올리브가 엄청난 풍년일 거라는 걸 예측했어요. 그리고는 아직 겨울이라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동네의 모든 올리브 앞찾기를 아주 헐값에 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자 앞찾기를 빌려주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죠. 자, 이 두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세요?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물에나 빠지는 몽상가였을까요? 아니면 시장의 흐름을 읽는 날카로운 현실주의자였을까요?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균형입니다. 좋은 삶이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별을 봐야 합니다. 즉, 위대한 이상이나 삶의 의미 같은 걸 추구해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발밑도 잘 살펴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 위대한 철학자의 사고방식을 2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탈레스처럼 생각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당연한 것을 의심해 보세요.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원래 그랬으니까 하는 것들에 정말 그럴까? 왜?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둘째, 본질을 찾으세요. 눈앞에 복잡한 문제 너머에 있는 아주 단순한 핵심 원리를 찾아보려는 노력이죠. 셋째, 모든 것을 관찰하세요. 하늘의 구름부터 길을 걷는 사람들의 표정까지 세상은 온통 힌트로 가득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별과 땅의 균형을 맞추세요. 큰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딛고 있는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탈레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답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질문을 멈추지 않는 바로 그 태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세요. 늘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것,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였던 것들 중에 오늘 한 번쯤 잠깐 이건 왜 이렇지? 하고 의심해 볼 만한 당연한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요?